자, 4페이지 피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처음에 해석, 구문 해석, 그리고 이제 영작,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원문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까지 했고요. 이제 워크북 연습하고 한두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실제 변형 문제,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모든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4페이지 피고요. 자, 4페이지는 워크북 1번 빈칸 완성하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강좌인 해석의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 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되게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4페이지 갈게요. 자, 일단 대략 10초 정도씩 시간을 주고 한 문장 한 문장 처리를 할 거니까 일단 1번 means라는 단어와 helpless라는 단어의 의미를 적어 놓도록 합니다. 우리말에 맞춰서 시작하세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뺀 나머지 단어들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볼까요? 자, 자유놀이, 자연의 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놀이는 teach, 우리 이제 이 아이가 사형식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어지는 구문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니아의 사실을 가르쳐 준답니다. 즉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유놀이라는 means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children, 대니아의 사실을 가르쳐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이들은 helpless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제 means부터 의미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mean, 자, mean이라고 적고요. 그 밑에 적으면 됩니다. 노트는 따로 필요 없어요. 자, 이 아이가 동사를 쓸 때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love처럼 사랑하다, 사랑 이렇게 품사가 변형될 때 의미가 그대로 그 유지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mean에서 변한 means라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eans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학교 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mean이나 means나 의미가 똑같겠지 하고 그냥 때려 넣어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의미를 그냥 무식하게 집어 넣으니까 이제 문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품사가 달라지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수단 방법이라는 말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라는 건 요 nature's means, 요 아이와 짝이 되는 nature라는 표현이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수단이다, 혹은 방법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자유놀이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가 이제 뒤에 있는 teach 이 아이입니다. 자, teach. 자, 사행식 수요동사고요. IODO로 이어집니다. 즉, 이런 자유놀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대니아의 사실을 가르쳐 준대요. 이때 대의는 우리 반드시 아이들이라고 해석하라 했죠? 대명사는 그냥 그들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존재가 아니래. helpless한 존재가 아니래. 자, 그러면은 helpless 따로 적어볼까요? 이게 어려워. 자, 왜 어렵냐면 보통 help는 방향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뻗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렇지? 그런데 helpless는 그 방향이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helpless는 적으세요. 무력한.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helpless는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도와줄 능력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help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건데 해버리면 이제 helpless의 의미가 완전히 와전되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근데 거기다 이제 not을 붙여볼게요. not helpless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무력한 존재가 아니래. 그럼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근데 아니면 그냥 그 아이와 반대되는 어휘를 알고 있다면 그 아이의 의미를 적어놓는 게 더 좋기도 해요. 그렇죠? 자, 무력하다 해서 력자가 힘력자니까, 그렇죠? 무는 없을 무자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구나. 그래서 not helpless라는 단어는 힘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나. 왜냐면 무력한에서 무자가 없을 무자고 력자가 힘력자니까 helpless가 무력한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고, 그러면 이제 not helpless는 그거가 반대되는 뜻이니까 힘이 있는 아이구나. 즉,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귀찮아도 남을 도와줄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not helpless라는 단어는. 여기까지 됐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이 무력하지 않다라고 하고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다? 나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힘? 괄호하고 남을 도와줄 힘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누군가는 아니 님이랑 뭐 단어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장 어휘를 통해서 민지를 어디서 한번 봤고 헬플리스라는 단어를 한번 봤으면 그 아이를 가져다가 예문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하면 돼요. 지금 쌤이 말하는 능력을 우리가 시험 그 단어장을 외울 때 예문을 통해서 잡기는 사실 그건 되게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장에서는 기본적인 어휘를 알되 그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예문에서, 즉 주어진 본문에서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런 자유놀이를 할 때 이거 자유놀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 프리 플레이라고 나왔는데 이 프리 플레이라는 아이를 다른 데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인 플레이를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1번 문장을 지금 날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1번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2번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인 플레이는 적으세요. 자유놀이에서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1번 문장과 2번 문장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고생 안 해도 돼요. 자, 1번 문장에서 이 자유놀이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힘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이 2번 문장에도 그 말이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야 될 거야. 그렇지? 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이 이번에도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2번이 벗으로 시작하지 않는 한 연달아 있는 두 개의 문장은 의미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됐죠? 자, 계속 갈게요. 자, 자유놀이를 통해서 away from other. 자, 요거 해석을 하려면은 99.9%가 아니라 100%는 그냥 어른들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 말라 했죠. 자, 보세요. 쌤이 뭔가 길어지면 이 안에서 동사를 찾으라 했습니다. 동사 없죠? 그럼 뭐 박아놓으라 했어요? 비동사 박아놓으라 했어요. 비동사는 여기서 이제 이다와 있다 중에 있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됐냐?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반 더 해야 됩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주절의 주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라고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놀이에서 children are away from adults에서 children are가 이제 날아간 구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분사 구문으로. 됐죠? 이게 빙이라는 분사 구문으로 파생되고 빙이 생략된다라는 건 이미 분석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자유놀이에서 away from other 아이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이제 떨어져 있게 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힘을 기르게 되는 거야.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가 없거든. 그렇죠? 자, 다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really 정말로 do have control, 통제력을 갖게 된대. 이 통제력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는 순간 대학은 이제 멀어져. 알았죠? 이 도와줄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요 바로 위에 있는 요거. 그렇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통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통제력을 하면 이게 뭔 놈의 통제력인지, 통제력이라는 게 힘역자긴 한데 도대체 뭔 놈의 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냥 애매하게 통제력이라고 해봤자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게 독해의 핵심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통제력이라는 건 뭐? 방금 위에서 찾았던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힘이 있구나. 통제력, 힘이 있구나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컨트롤의 진짜 힘인 거예요. 통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로 it 찾아서 넣습니다. 자, 대명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를 찾아서 넣는 게 힘이고요. it은 단수 명사고 사물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it은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해석상에서 그것을 통제력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그 통제력은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대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힘력자가 그래서 통제력 밑에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라고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됐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즉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asserting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대. asserting하는 것. 자, 일단 이제 assert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자, 쌤이 분석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심 소재는 자유놀이고요. 이 자유놀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단순히 적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밖에 없다. 이 자체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assert를 보고 모르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 통제력, 즉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것만 판단해 보면 돼요. 판단해서 넣어보세요. 자, 결론, 어설트는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휘하다라고 몰라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발휘하는 이라고 몰라도 되고요. 그냥 플러스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설트는 그 의미 자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핵심 소재 이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능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설트가 도대체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정말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연습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발휘하는 것을 연습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을 도와줘보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남을 도와줘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놀이, 프리 플레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자, 연결고리는 이제 1, 2번에 잡았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깊이 있게는 잡지 않을 겁니다. 자, 3번에 있는 3개 단어 볼게요. get along with, 그 다음에 obedient, rebellious, 그리고 subordinate. 자, 핵심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5초 줄게요. get along with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입니다. 자, get의 핵심이면 우리 스토리 교재에서 배운 것처럼 이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어롱이라는 단어는 long, 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긴 길을 쭉 따라서 가는 행위를 우리는 어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with, 누군가와 함께 긴 길을 따라서 이동하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와 with, 함께 along, 긴 길을 따라서 get, 함께 이동하다. 무슨 뜻?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다투지 않는 뜻이야. 그렇죠? 다투면 한 명이 길 밖으로 벗어나게 되겠지. 넌 꺼져 이러면서 밀어버릴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긴 길이면 이렇게 두 명이 가기 좀 빡셀 텐데 좀 사이가 좋아야지 그냥 나란히 갈 거 아니야. 그래서 get along with는 긴 길을 함께 걸어가다, 이동하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의미를 우리말상 어디에다 적어내야 될지 판단해서 적어넣으세요. 자, obedient 단어와 rebellious라는 단어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일단 처리가 됩니다. 왜요? 우어예요. and와 o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and는 두 개 다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의미가 같으니까. 우어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역시 의미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같다라는 건 and나 o와 성격이 똑같아요. 물론 and는 둘 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둘 다 고르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o는 둘 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하나만 고르겠다는 뜻이지만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and와 o는 동일합니다. 즉, obedient와 rebellious는 당연히 동의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처리가 됩니다. 돼요. 근데 둘 다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자, rather than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렇게 등호가 아닌 부등호 기호, 그렇죠? 왼쪽에 오른쪽보다 더 크다라는 부등호 기호를 하고 A than B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죠? 비호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A가 B랑 연관을 맺게 되겠죠. 그리고 A가 플러스 의미를 갖게 되고 B가 마이너스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꼴의 의미를 안다면은 B는 반이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꼴은 다들 알죠? 이꼴 동일한 사람이에요. 친구죠, 친구. 그렇죠? 그럼 obedient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야. 나 밑에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obedient는 이꼴과 반대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꼴이 동일한 사람이란 뜻이고 내 친구란 뜻이고 이 아이와 병렬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obedient와 rebellious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약간 중수쯤 돼, 중수. 자, 근데 고수는 여기서 어떤 처리까지 하냐면 분명히 비교급은 품사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끼리 비교한다고 했는데 근데 equal is는 나와 동일한 사람, 즉 친구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obedient라는 단어와 rebellious라는 단어는 형용사용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닌 이 subordinate라는 단어가 병렬 구문입니다. A와. 됐죠? 그래서 이 subordinate가 아랫사람이에요. 서브 머리는 잠수함, 서브는 아래로 가다는 뜻이고요. 머리는 바다죠. 그렇죠? 바다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서브는 아래입니다. 그래서 subordinate가 내 아랫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obedient라는 단어와 rebellious라는 단어는 이 subordinate, 즉 아랫사람이라는 말을 도와주는 수식어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랫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는 보통 정해져 있을 테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리말로 확인할게요. 5초 줍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자유놀이를 통해 free play,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린대요. make their own decision, 그리고 자신들만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solve their own problem, 그리고 규칙을 만들거나 지킨대요.
cooperate and follow rules. 그리고 이제 get along with라는 단어 이미 적을 차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어디다 적어야 되느냐? 자, 잘 봐요. 끝까지 다 병렬 구문 파악해 볼게요. 자, get along with other.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래. 왜? 걔는 너랑 친구잖아. 친구랑 싸우지 마. 이거야. 요까지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야. Get along with others as equals. 그렇죠? 친구로서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이제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then 뭐 하기보다는 뒤에라기보다는 obedient 하거나 rebellious한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럼 이제 각각의 빈칸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지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밑에는 우리말을 보면은 요 일하기보다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이 일하기보다는 이라는 말이 뭐예요? 요거 rather than에서 요 rather than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 A 된 B라고 하면 뜻이 뭐예요? 이 rather than이 전치사니까 무조건 전치사의 뒤에랑 묶어서 전면구로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B 보다는 A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하기보다는 이라는 말이 B보다는 요 표현인 거예요. 뭐뭐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요 밑줄 자리 파란색 밑줄 자리에는 B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요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보다는이라는 전치사 표현과 이제 어울려서 짝이 되겠죠. 이제 여기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obedien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1번 자리에. 2번 자리에는 rebellious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3번 단어에는 subordinate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래서 obedient, 복종적인. 2번 rebellious. 자, 근데 복종이나 이 rebellious나 전부 다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야. 복종은 플러스지. 아랫사람으로서 말을 잘 듣는 거지. 그렇지? 그럼 2번은 그 반대요에서 사실은. 아랫사람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렇죠? 나는 아랫사람인데 난 네가 하는 말 듣기 싫다. 나한테 명령 좀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반항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둘 다 이제 아랫사람이 이제 윗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뭐라기보다는 subordinate,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복종적인과 반항적인이 반대말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병렬 구조상 A와 B를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 복종이라는 말과 반항적이라는 말은 그 B에 해당되는 아랫사람을 설명해 주는 그냥 여러 가지 수식어구의 그냥 일부예요. 그렇죠? 복종을 하건 반항을 하건 넌 전부 다 아랫사람이거든. 복종도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고 반항도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equals, 이게 이제 equals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동등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get along with라는 단어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잘 지내다, 어울리다, 다른 사람과 뭐 잘 지내다, 뭐 지내는 방법을 배운다. 혹은 누구누구와 잘 어울리는 것을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핵심 다시 얘기할게요. 자, 자유노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요. A. 자신들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B. 그리고 규칙을 만들고 지킨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근데 얘네들은 이 자유노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놀이는 그냥 대등한 친구들끼리의 놀이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동등한 친구로서 다른 사람, 네 친구와 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요 rather than이라는 병렬 표현이 앞에 있는 걸 A로 받고 뒤에 있는 걸 B로 받는다라는 걸 알고 기억하고 전치사의 뒤에 있는 아이와 짝꿍으로 전면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뭐뭐라기보다는이 그 전치사 표현이니까 요 자리에 이제 B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익히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됐죠? 병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병렬이 바로 이 비교급 병렬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다음 4번 하세요. 일단 각각의 단어 의미 파악하세요. 자, 일단 이번에는 우리말과 영어를 하나씩 낱개 겹하면서 들어갈 자리를 한번 영어에서 남겨놓고 한번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통해 in active outdoor play. 다음 아이들은 다음 자기 자신에게 themselves 제기대명사 이러이러한 수준의 두려움을 플라플라하고
그래서 어떤 수준의 두려움은 요 amount of fear 요 표현이 되겠죠. amount는 양. 그래서 어떤 수준의 fear 두려움. 됐죠? 그럼 이제 빈칸 자리에 들어갈 영어 단어 해당 단어가 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적어 넣어 주세요. 자, deliberate라는 단어는 자, ly를 빼면은 deliberate이라는 형용사의 부사형입니다. deliberate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어떤 일을 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deliberately는 일부러, 그렇죠? 고의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뜻 적어볼게요. 일부러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단어를 우리말상 어디다 넣어야 될지 판단해서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 도우즈라는 단어는 자, 도우즈 동그라미 치고요. themselves A라고 표시하고요. with 동그라미 치고요. moderate amount of fear라는 단어 위에다가 B라고 표시합니다. 됐죠? 따로 정리해 볼게요. 자, those A with B라는 뜻. those A with B. 자, 이 도우즈는 약품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약을 세는 단위, 액체를 세는 단위의 하나로 이제 도우즈라는 단어를 배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A가 뭐냐면은 그들이고요, B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도우즈 A with B 하면은 원래 의미는 의학용어로서 A에게 B를 투여하다는 뜻이에요. 뭐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뭐 약품을 투여하든, 그렇죠? 우리가 주사를 맞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알약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우리 몸속에 그 약을 투여하든, 됐죠? 근데 여기서 B를 두려움이라고 약품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우즈 A with B의 원래 의미는 의학용어로서 A에게 B를 투여하다. 여기서 A는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투여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일부러 이제 갖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말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판단됐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moderat이라는 단어 그대로 적으면 되겠고요.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도우즈한다. 도우즈는 이제 양품을 집어넣다 뜻이었습니다. 투여하다, 주입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입하고 혹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투여한다라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thereby 아이는 문법적인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연결고리인데 사실 연결고리가 이미 있거든요. 첫 번째 줄의 제일 마지막 단어인 and에다가 더하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 and가 이미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thereby 아이는 이미 연결사가 있으니까 사실 그 의미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희석돼. 사실 thereby 자체로도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는 품사로 뭐라고 하냐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적어놔요. 연결 부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고리이긴 한데 부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사는 뭐 2번 쓰든 3번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문장이 2개면 연결고리는 and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연결 부사는 예외예요. 이런 부사 수식어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지만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연결고리가 등장했는데 또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적으세요. 그래서 therby는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therby는 반드시 그 연결고리를 정교하게 잡아줘야 돼요. 됐죠? 이 therby는 그렇게 함으로써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써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찾아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쌤이 현관편으로 긁는 이 첫 번째 문장의 어딘가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라는지 나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힌트는 여기 있어 얘들아. 그렇게 함으로써에서 이 하다라는 말이 원래 오리지널 품사로 봤을 때 뭐예요? 뭔가를 한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한다,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미상, 그죠? 근데 그 동사는 어디 있었어요? 도우즈였잖아요. 도우즈 A with B, A에게 B를 투입하다, 주입하다.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적까지 넣어서 다시 한번 의미 관계를 파악을 하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다가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적절한 두려움을 줌으로써. 끝.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놀면 일방적으로 어른이 명령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을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이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엄마가 해라 하면 되고, 아빠가 하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친구들끼리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래.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래. 그렇지? 왜냐면 대등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시키는 대로 하기도 좀 이상해. 아니, 야, 내가 친구인데 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걔가 꼭 힘이 나보다 세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냥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걔랑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알겠죠? 그리고 여러 번 있다 보면 이렇게, 잘 들어요.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전에는 놓쳤던 어떤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드러나. 이게 글을 반복해서 읽고 읽는 엄청난 힘이야. 알았죠? 이렇게 해서 글 하나를 말도 안 되게 뽀개놓게 되면 이 글을 읽는다라는 게 뭔지 자기가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완전히 낯선 새로운 지문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영자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5번 갑니다. 이거 어디까지요? 어휴, 이제요. 2개 남았어요. 힘내세요. 2개 남았어요. 자, 일단 negotiate, overcome, arise 단어 의미 파악해 볼게요. 자, negotiate는 협상하다라는 뜻이고요. overcome은 극복하다는 뜻이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극복하는 거지.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arise는 rise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각자의 단어 의미는 알려줬으니 우리말의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놓고자 하는 단어 의미를 적절한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4, 5, 6번의 신텍스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in social play 전면구 복습니다. children 주어죠. run 동사죠. 그런데 자, how to negotiate with others라는 말이 목적어 1번, how to please others라는 표현이 목적어 2번, 그리고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까지가 목적어 3번으로 파생됐습니다. 즉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how to negotiate, 협상하는 how, 방법을 배우고요. how to please,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렇죠? how to manage and overcome the anger, 자기가 그 열받은 걸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도 배운대요.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목적어가 다시 한번 길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먼저 잡아야겠죠? 아, 이 대시다. 대신하면 제일 먼저 우리 뭐 하기로 했습니까? 관계대명사 의심하기로 했죠? 관계대명사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속했어요?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동사 앞뒤로 가지고 와서 문장을 만든다. 그러면 anger는 can arise라는 동사 앞에 들어가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이 대신 주어 옆에 있다고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해석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해석은 원리 원칙대로 해석이에요. 모든 관계사는 뭐뭐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이 아닌 한. 그래서 anger. 분노는 분노인데 어떤 분노냐? arise from conflict. 다툼,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이게 진짜 해석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문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허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의역입니다. 의역은 뭐냐? 이미 얘기했습니다. 관계사를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끄집어 와서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 대시를 제거했지? 그럼 앞에 있는 앵거를 가지고 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문장을 쭉 해석하면 돼. 이러한 분노는 arise, 발생할 수 있대. from conflict, 충돌로부터 발생할 수 있대.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렇죠? 이걸 굳이 뭐 뒤에 있는 걸 싹 다 가져와가지고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앵거, 화, 두려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알겠죠?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해석과 실제 우리가 지문을 만났을 때의 의역 버전을 둘 다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첫 번째 버전으로 해석되어 있겠지. 됐죠? 자, 이제 몇 번 오도록 할게요. 자기 답안지 확인하세요. 자, in social play,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 children, 아이들은 첫 번째 목적어,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협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 해석은 우리가 처음 분석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면 A를 살펴보면 형광펜 주황색 잘 보세요. A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해야 되지? 이게 A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이어지는 파란색 형광펜이 B고요. 그럼 A와 B가 병렬해야 된다는 건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A는 어떻게 플라플라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B는 어떻게 플라플라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도. 그렇죠? 근데 해석이 계속 빠졌죠.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적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적어줄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이렇게. 이게 원래는 만점짜리 해석이에요. 다만 해석에서는 그걸 생략한 것 뿐이고요. 생략 대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100점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뒤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죠. 뒤에 있는 아이도 how to manage 플라플라라니까 이 갈등 플라플라라는 말 위에다가 어떻게 라는 말을 넣어줘야지 만점짜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갈등으로부터 요거 from conflict를 해석한 거예요. 갈등으로부터 arise는 발생하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can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는 분노, anger, 분노를 manage하고 overcome한다. manage는 다스리다. 혹은 극복하다. 그죠? 다스리다라는 말은 이제 manage 나왔으니까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됐죠? 그래서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아이들은 첫 번째,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배우고요. 세 번째, 어떻게 갈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대요. 자, 다음 6번 갑니다. 뭐야 이거 그냥 하나.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법을 나왔다고 그냥 법을 때리고 가지 마. 이거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신텍스 분석합니다. 시작. 주어 동사 찾아서 표시해 주세요. 자,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can be taught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여기 주어가 보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좌 2강 기억나나요? 너는 no one의 축약형이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빵개, no, 빵, 원개, 빵개. 빵개를 taught,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는 의역하면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these lesson, 이런 교훈들 중 우리는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대. 뭘 통해서? verbal, means,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한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10분 됐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verbal은 유추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means가 수단 방법이니까 명사를 도와주는 형용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힌트를 잡아보면 돼요. 단어가 어렵더라도. 됐나요? 자, 다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verbal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외우면 끝나는 거죠. 대의 해석해 보세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 집만 안 하면 돼요. 그들이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들이라고만. 알았죠? 대명사는 무조건 찾습니다. 게다가 대의는 보통 90%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석하지만, 대의는 she나 he의 복수형이기도 하지만 이세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대의를 사물인데 사람으로 판단했다가는 이 뒤에 있는 구성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찾으세요. 자, 명사심이 수입니다. 대의는 복수형 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형 명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you these lessons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이 대의는 이런 교훈들이었던 거예요.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교훈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첫 두 문장에서 잡았던 핵심 교집합은 이 전체 글을 간통한다고 했어요. 이 글에 나온 핵심 교집합이 뭐였어요? 소재가 자유놀이였어요. 그럼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적어줘야 됩니다. 이 교훈이란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등한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 글은 거기서 날아갑니다. 대한번 끝난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대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유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왜 한두 번 듣고는 이 강좌를 너희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 줄도 알겠지. 최소한 두세 번 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게 서서히 너희 걸로 스며들어. 그러면 다른 질문에 똑같이 적용이 돼. 그거는 장담해. 그렇죠? 자, 그래서 대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자유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야.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만 배울 수 있을 때? 오로지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을 때. 어떤 경험? 프리플레이. 여기 뒤에 나오네. 그렇죠?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친절할까? 다 제거해버려. 그래서 네가 찾아야 돼. 첫 두 문장에서 찾았던 프리플레이는 이 전체를 관통한다는 말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verbal은 언어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verbal은 language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랭귀지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고 바로 뭐벌입니다. 언어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 이미 파악하고 어떻게? 자유놀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 자유놀이라고 마지막 문장 적어주세요. 이제 3분의 종료됩니다. 잘하면 자, 마지막 문장을 이 자유놀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미 파악하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든 교훈들을 우리는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대. 적어봐. 언어적 수단. 그렇지? 다시. 근데 넌이었어. 그러니까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는 이런 자유놀이를 배울 수가 없다야.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본다면 너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병렬이란 건 뭐냐면 얘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게 병렬이야.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왜 안 되지? 그래서 생각하는 건 영어에서 전혀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야. 영어의 모든 능력은 병렬 능력이야. 즉 너희들이 지금부터 찾아야 될 답은 뭐냐면 언어적 수단을 이용해서 자유놀이를 배울 수 없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집어치버리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놀이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그렇지? 이런 자유놀이의 교훈은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럼 뭐야? 이 글에 나와. 이 글에 나온다니까?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해보자 얘들아. 잘 봐. 학교 시험 변형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알려줄게. 자, 이게 영어로 표현으로 뭐야? Not A, but B 표현이야. 그래서 이 콜론 있잖아.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이 not A, but B에서 이 not A, but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니, not은 이미 있어. 앞문장에 어디 있어? not 앞문장에 찾아봐. 앞문장에 이미 not이 있잖아. 아니, 있잖아. 찾아봐. 여기 있잖아. 노원이 노우잖아. 아, 노우가 not이잖아. 그렇죠? 됐죠? 그럼 not A는 요거야. 요게 A야. 됐지? 그럼 요 콜론은 뭐라고? but이야. 그럼 B는 뭘까? 아, 방금 얘기했잖아. experience. 근데 왜? 이거는 왜 대답해봐. A와 B는 똑같이 생겨야 된다 했지. A가 뭘로 시작해? 내가 전명구는 하나의 덩어리라 했어. A 정확하게 불러봐. 전명구는 하나의 세트 덩어리라고. 그래서 A는 뭐벌 민지가 아니라 through 뭐벌 민지야. 그치? 근데 B가 뭘로 시작하는데? through experience잖아. 병렬이잖아.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나데이 법비야. 이걸 고등부 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거야. 나데이 법비가 아예 안 보이게. 자, 핸드폰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핸드폰 보지 말고 봐줘요. 알았죠? 이해 가요? 무슨지 알겠어요? 왜 쌤이 감히 이 강좌를 이건 괜찮아. 이거는 영작 강좌니까. 영작 강좌는 한 번 들어서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지? 그렇지? 사실 두 번도 모질라. 진짜로. 진짜 3번 이상 들어야 돼. 정말로. 맞죠? 그래서 이거야. 이 구문이 자, 만약에 내가 한 2등급 정도 받아서 수도권 대학 정도 간다. 그러면 이거 보고 이거 노은에 나대의 법비 구문이네. 이거 파악하면 그 정도 가. 영어에서 2등급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뭐 수도권 정도 대학 가겠지. 그치? 근데 이 어떤 아이는 이걸 딱 보고 그럼 이거는 나대의 법비 구문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A는 through verbal means라는 전명구를 표현하는 거고 B는 through experience라는 전명구를 표현하는 거구나. 게다가 이 B는 which를 제거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끄집어서 동사 뒤로 넘기면은 요 자유놀이가 이런 경험들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이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 자유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구나 라고 파악하면 걔는 1등급이야. 완벽한 1등급이 나와. 그때부터는 인서로 간다고. 인서로 해서 최상위권 대학을 찍기 시작한다고. 알았지? 놀랍지 않니 얘들아? 이 6번 문장에 이런 비밀이 들어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많은 문장을 해석하고 구문 파악해서 과연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이건 똑같다니까.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고 한 10번 봤으니까 나도 이제 손흥민처럼 축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관계에서 영작이 제일 중요해. 영작이. 알았죠? 영작은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2배, 3배로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네가 진짜 거짓말 못하고 영작 수업만 3-4번 이상 반복해서 듣지? 최소한 영작 영역은 내 능력을 거의 따라잡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학교 시험을 틀린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가잖아. 그럼 너희도 그렇게 돼버려. 중학교 시험 당연하고 고등학교 시험도 서서히 그러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훨씬 쉬워요. 다음 강좌부터 요거야 요거.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이제 빈칸으로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했지. 우리 예전에 해석 연습했지. 넘어갈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사의 형태. 이게 비동사를 뭐 수일치, 시일치를 따라서 이지로 가냐, 아로 가냐 뭐 그런 거 할 거고. teach라는 아이는 동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전면구에 의해서 ing로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할 거고. 뭐 쉬워 뒤에는. 맞죠? 단 그 워크북 연습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이 그 지문의 후반부에서 이 교재의 후반부 부분에서 이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거의 모든 종류의 빈칸, 순서 배열, 삽입을 포함한 고난이도 유형독해 문제를 뽀개기 시작할 거야. 알았죠? 그럼 얘기해볼까? 영작보다 훨씬 쉬워. 너희는 영어에서 존재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복습을 한다면 이건 진짜 일도 아닐 거야.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30초. 방금 전에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나대의 법비 구문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발견해서 자기 점수로 그걸 해야죠. 그렇죠?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 오로지 영작에 달려있어요. 영작을 하면 너희는 난생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이렇게 완전 희한한 구조로 꼬여져 있는 나대의 법비 구문을 너희 스스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알았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도록 순식간에 맞추게 돼. 알았지? 그래서 영작은 다시 이제 10초 마무리. 이 썼고 10초 남았어. 한두 번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남이 한 번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내가 한 번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남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맞지? 수학 문제는 어디서부터 점수 편차가 걸려지기 시작한지 알아?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그렇지?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하지. 아니 쉽게 풀 수 있는데 누가 포기해? 아니 처음부터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는 사람 없어. 아니 미치겠으니까 설명을 들어도 안 되니까 뭔 소리인지 당최 이해도 안 되니까 설명 혹은 선생님이랑 할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하면 또 안 되니까.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럼 다시 들으면 되잖아. 몇 번 들어보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아니지 않나? 감히 그거를 네가 맨사 회원이 아닌 이상 IQ 200인 아인슈타인급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에 2명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고등부의 고난이도 그 뭐 미적분 같은 이야기를 단 몇 번 듣고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천재인가? 그렇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극강으로 잘하는 애들은 머리 대가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야. 머리 대가리 좋은 애들이 인생을 거의 못 가. 왠지 알아? 걔들은 중학교 때 어떤 습관이 걸리는지 알아? 한두 번 보고 이해돼서 점수가 나온 경험을 해본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못 견디는 거야. 당연히 한두 번 해서 이해가 됐는데 왜 나는 고등학교 돼서 이게 전혀 안 되냐라고 거기서 좌절해버려. 너는 딱 그만큼인 거야. 그렇지?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애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가냐면 그래서 자기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냐면 일단 머리가 그래도 그 아인슈타인급은 아니더라도 패근절은 돼야 돼. IQ가. 아니, IQ가 뭐 70 돌고래 이래버리면 그건 좀 그렇잖아. 돌고래도 IQ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100 근접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최소한 누가 너는 1 더하기 1도 모르냐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만 아니면 돼. 맞지? 그러니까 수일치가 뭔지만 알면 돼. 영어로 얘기하자면. 맞죠? 거기서 제거하고 뒤로 넘긴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면 이해하면 돼. 거기서 왜 뭐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 제거하고 뒤로 넘기라는데 뭘 넘기면 되지. 뭔 소리야.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면 돼. 그 정도의 능력치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중학교 때 저렇게 한두 번 보고 100점 때리는 수준이 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걔는 잘 들어. 이제 마지막이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감히 한 번 들어보고 이해 안 된다는 얘기 내뱉지도 않아. 최소한 2-3번 들어봐. 그치? 딱 수학이나 영어나 2번이야. 2개야. 첫 번째 강의 듣고 이해하기. 두 번째 이해된 거를 후면에서 내 걸로 만들기. 그래서 다른 지문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키워내기. 그렇지? 첫 번째는 이게 어려운 건가? 이게 들으면 되잖아. 안 들었는데요? 3번 들어. 그래도 안 된대요? 4번 들어. 그래도 안 된대요? 5번 들어. 이게 왜 안 되지? 시간이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자,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네 수학 문제집의 개수에 비례해서 성적은 극강에서 떨어져. 왜? 반복이 안 되거든. 그렇죠? 수학 문제집은 학원에 다닌다면 학원 교재 한 권 똑같은 거 또 사. 됐지? 그게 끝이야. 그럼 반복이 돼. 오늘 선생님이랑 풀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푼 게 아니라 선생님 도움을 받아 풀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다시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집 사서. 다음날 다시 풀어보라고. 누가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한 애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대학을 가기 시작해. 자기 능력치랑 아예 상관도 없어. 돌고래만 아니라면. 진짜 해보고 말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도 영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 고난이도의 어려운 영작을 감히 강의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요,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미적분 한 번 듣고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고 손흥민 플레이 한 번 보고 나는 왜 축구를 저렇게 못하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 그냥 들으면 돼. 대신 강좌 횟수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문제집 횟수를 줄여야 돼. 그래야 그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 수 있지. 쌓이는 문제집 수가 만약에 부담돼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집 다 버려. 하나만 하면 되잖아. 알았지? 문제집 수 많은 애 치고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원리적으로.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알았죠? 문제집 무조건 하나야.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외에 문제집 하지 말고 학원을 안 다닌다면은 뭐 학교에서 하는 문제집을 하나 더 사면 되잖아. 그렇지? 영어도 똑같아. 영작 어렵지. 어떻게 이런 영작을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꼬여있는 나대의 법비를 그렇죠? 야 여기 너네 나대의 법비 모르는 애가 어디 있어? 있어? 없잖아 얘들아. 근데 그거 발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거의 없을걸? 그치? 왜 나는 아는데 나도 나대의 법비 알거든? 그치? 나는 딱 발견하잖아. 근데 너네는 똑같이 나랑 알잖아. 근데 왜 발견을 못하냐고. 영작하면 해결된다고. 그럼 무조건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고 많은 애들이 그렇게 했다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야. 영작은 무조건 2번이나 들어. 제발 부탁이니까. 알겠지? 그럼 진짜 영어 실력 자체가 이전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될 거야. 알겠죠? 꼭 부탁할게요. 자, 고생했어요.